세상을 바꾸는 스타트업 이야기, 대한민국 대표 스타트업 콘텐츠 이슈스 스타트업 털어주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직은 어색한 링고입니다. 군시렁 군시입니다. 여러분들과 플레이하고 싶은 주반장입니다. 다시 태어난 이타코입니다. 너무 막 던진다. 누구예요? 막 던지는 빨리 거죠? 해요. 막내 상디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시 태어나는 거는 뭐예요? 지금 신생합니까? 아닙니다. 신생아라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리브랜딩에 대해서 오늘 언급을 하게 되니까 리브랜딩은 사실 다시 태어난다라는 어떤 의미도 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제 이름도 이타코에서 좀 다른 걸로 할까 하다가 그렇게까지 하면은 또 너무 과하게 선을 넘는 게 아닌가 그래요. 싶어서 이제 다시 태어난 이타코 리브랜딩하는 이타코라고. 근데 리브랜딩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렇죠. 기존 거에 뭔가 좀 더 한 단계 그렇죠. 발전하는 경우가 그렇죠. 있고, 아니 맞아요. 기존 게 약간 안 이상해서. 좋아서 바꾸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쪽을 기존 게 이미 충분히 좋았기 때문에 또 업그레이드 하는 걸 의미로 하겠습니다. 10대부터 60대까지 학생, 취준생, 회사원, 엔터테이너, 언론인, 선생님, 목사님, 학원 강사, 예비 유튜버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믿고 선택한 영상 편집 그 수업. 타린과 러닝스푼즈에서 영상 편집 강의를 하고 있는 강사 김수진의 책. 진짜 하루 만에 끝내는 프리미엄. 기초부터 배우고 싶은 분들, 기초는 알지만 응용을 못하는 분들, 각자 실력도 배워야 하는 이유도 다 달랐지만 모두 그녀의 수업을 듣고 난 후 영상 편집의 재미를 알게 되었는데요. 진짜 하루 만에 끝내는 프리미엄. 이 책에는 영상 편집자들이 자주 사용하고 있는 기능, 초보자가 겪는 어려움, 해결법 등이 다 녹아 있습니다. 이 책을 믿고 따라가 보세요. 원하는 영상을 뚝딱 만들었을 때 그 뿌듯함과 기쁨을 선물해 드립니다. 텀블벅 크라우드 펀딩 목표 달성액의 933%를 기록하며 세상에 나온 그 책. 진짜 하루 만에 끝내는 프리미엄. 이슈스 청취자분들께 추천합니다. 오늘 왓챠 한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왓챠 근데 사실 저희가 한 1년 전에 이미 한번 했어요. OTT 서비스로. 근데 갑자기 왓챠가 갑자기 대두된 이유는 뭡니까, 다코님? 사실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왓챠가 세 번에 이번 리브랜딩을 했습니다. 이제 리브랜딩을 하면서 네. 왓챠 플레이라는 어떤 그 서비스, OTT 서비스,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제 왓챠가 됐고요. 네. 그다음에 사실 기존에 왓챠라고 갖고 있었던 거는 지금 왓챠 PDR로 어허. 이름이 바뀌었죠. 네. 그래서 원래 기존 처음 시작부터 두 가지 서비스, 처음부터는 아니지만 이제 원래 두 가지 서비스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스트리밍 서비스 하나와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컨텐츠를 이렇게 좀 목록화하고 PDR 서비스. 좀 추천하고. 추천해주는 서비스가 있었는데 네. 이제 그거의 이름들을 아예 바꾸면서 어. 색상이라던가 그 다음에 사용하는 폰트라던가 이런 걸 아예 바꾸면서 음. 스타트업에서 리브랜딩은 어떤 의미가 있나, 네. 왜 하는가, 그리고 어. 어떤 방식들이 있는가. 그리고 뭐 결과론적으로 아직은 뭐 결과 나온 건 아니지만 어떻게 될 것인가 좀 같이 얘기해 보면 될 것 같아서 오늘 왓챠에 대해서 그리고 리브랜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브랜드화 시키는 것들을 좀 더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이제 브랜드는 약간 업계에서는 기업 업계에서는 뭐 하나의 생명체다라는 맞아요. 식으로 표현도 많이 해서 이제 리브랜딩을 하면은 다시 다듬는 것 혹은 다시 태어나는 것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많이 해서 뭐 스타트업뿐만이 아니라 많은 기업들에서 많이 차용하고 있는 전략들 중 하나죠. 맞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코카콜라라는 경우도 폰트를 진짜 많이 맞아요. 바꿨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펩시도 굉장히 많이 바꾸고 그다음에 사실 가장 최근에 좀 괄목할 만한 건 던킨 도너츠예요. 던킨 도너츠 같은 경우는 도넛을 뺐죠. 네, 맞습니다. 도넛을 뺐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걔네들이 스토리텔링 하는 건데 이제 사실 도너츠라는 게 이제 요즘은 어떻게 웰빙이라든가 어떤 건강식에 많이 초점이 가고 있잖아요. 사실 그래서 코카콜라나 펩시 같은 경우도 탄산 음료보다는 뭐 물이라든가 아니면 좀 더 영양가 있는 비타민 음료나. 비타민 음료 쪽으로 가고 있는데 던킨 도너츠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보면은 살이 찌고 안 좋은 거라는 도넛이라는 걸 빼고 우린 그냥 던킨이다. 그렇죠. 근데 원래 밈을 던킨은 진짜 많이 나왔죠. 그렇죠. 근데 원래 던킨은 커피가 유명했어요. 커피가 맛있다고 블라인드 데이터 하면 항상 1등하고 이래가지고 맞아요. 커피 맛집으로 유명하긴 했는데 또 그쪽을 더 강하고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지금 던킨 우리나라 뭐 매장도 많이 있지만
던킨이라고 부를게요. 이제 던킨 그 이제 매장을 가면은 강남역에 가면은 이제 도넛이 빠져 있습니다. 아하. 아예 도넛이 없어요? 이제 도넛이라는 도넛이 있죠. 있죠. 도넛 이게- 맛있는데 던킨. 되게 안타까워할 뻔했어요. 저는 크리스피 크림 전 파에서. 크리스피보다 던킨을 좋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뭐 사실 우리 스타벅스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너무 많은 많이 엄청 많이 했죠. 그렇죠. 사이렌도 조금씩 계속 네. 바뀌고 뭐 텍스트도 그렇고 이제 이런 식으로 뭐 소비자들이라고 해야 될까 유저들이 모르는 사이에 이제 많은 변화가 있는데 이제 우리는 스타트업 관련해서 리브랜딩을 왜 하는지 또 어떤 브랜드들이 있었는지 그게 어떤 효과가 있었을지 왓챠를 중심으로 좀 얘기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리브랜딩 했던 아까 뭐 코카콜라나 우리 스타벅스 얘기했지만 우리 스타트업에서도 리브랜딩을 좀 하는지 여러분들 최근에 봤던 리브랜딩 사례가 있는지 좀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어떤 게 있으세요? 기억에 남는 왓챠는 거? 이제 좀 있으면 더 자세히 얘기를 할 테니까 네. 최근에 좀 흥미로웠던 데는 타링이 좀 크게 이제 리브랜딩을 했는데 특히 네. 로고가 좀 화제가 됐어요. 이게 한글로 로고를 만들어서 어허. 그 스타트업계 사이에서 이거 좀 약간 새바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정도로 네. 좀 기존 거랑 되게 다르게 음. 많이 갔었고 근데 물론 요 글자 폰트 자체 그러니까 타이포그래피 자체의 호불호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타링이 어떻게 보면 최근에 리브랜딩 한 데서는 조금 화제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근데 이제 타링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색깔은 많이 바꾸진 않았어요. 원래도 네. 분홍, 그러니까 빨간 네. 계열에서 똑같이 이제 빨간색으로 왔는데 색깔까지 완전 바꾼 경우는 이제 스푼 라디오가 예전에는 주황색 계통이었다가 지금은 빨간색 계통으로 어허. 아예 색깔도 바꾸고 뭐 전체적인 이미지를 되게 많이 바꿨거든요. 네. 그래서 스푼 같은 경우에도 좀 잘된 리브랜딩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잘 됐는지 모르겠지만 제 최근에 리브랜딩 사례 스타트업에서 그렇습니다. 타링 되게 신기하죠. 왜냐면 대부분 서비스들이 한글에서 영어로 바꾸면서 이제 약간 글로벌화를 꿈꾸는데 그쵸. 우리 타링은 이제 영어에서 가독성을 극대화한 그쵸. 그 어플을 탁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한글로 바꿔서 뭐 말씀하신 대로 이게 약간 조악해 보이는 타이포그래피일 수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타링을 좀 응원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화제됐던 게 또 명함까지 다 이 글자로 했어요. 이 폰트로 했어요. 이름을? 네, 이름을. 그거는 그래서 좀 다른 걸 수도 약간 있겠다. 투머치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조금 있었고 뭐 그렇죠.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꽂히신 거죠? 그게 어떤 기억 니은은 예쁠 수도 있는데 어떤 조합은 안 예쁠 수도 있거든요. 그쵸. 제가 요즘 이제 그 디자인 쪽 이제 좀 수작업을 할 게 좀 몇 개 있어서 하다 보니까 또 디자이너 입장에서 그래서 썸네일 만들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이게 폰트 쓰는 게 진짜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그리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물론 한두 개 단어 정도는 정말 특이한 폰트를 써서 폰트를 줄 수 있지만 문장이나 어떤 단어 몇 개 이상 이 특이한 폰트로 가면은 저는 오히려 가독성이 되게 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것만큼 촌스러운 게 없다라는 생각도 맞아요. 좀 많이 들고 근데 위험하죠. 근데 이게 그리고 이제 폰트가 또 보니까 이게 결국은 이미지 조합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어여를 다 만드는 하나씩 거죠. 만든 다음에 그 조합을 만들어서 음. 이렇게 표현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같은 경우 이슈스가 저희가 슈를 쌍시오스잖아요. 맞아요. 그게 구현이 구현이 안 안 되는 돼. 폰트들이 있어요. 그게 맞아요. 그게 조합이 저장돼 있지 않아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고 해서 폰트 쓰는 게 되게 어려운데 저는 이렇게 이름까지 그러니까 뭐 로고 그러니까 회사 명까지는 괜찮아요. 로고는 괜찮은데 어떤 그 사람의 명함에 들어가는 이름, 그다음에 뭐 주소, 그다음에 뭐 영문 필체까지 이런 식으로 이 특이한 폰트로 가는 거는 좀 근데 투머치다. 그러면 이 정도면 타링 폰트를 만든 건가요? 그러니까 거의 그런 셈이긴 한데 현카처럼. 근데 또 이게 폰트로 아예 만드는 거는 방금 탁구님 얘기하신 대로 모든 변수가 경우의 수를 많으니까. 다 대응을 해야 돼서 훨씬 더 어려운 작업이고 어려워요. 여기서 한 거는 결국 다 커스터마이즈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필요한 것만. 네, 명함을 만들 때도 닉네임이 들어오면 그 닉네임을 이 폰트로 짜보고 조금 이상한 부분은 그러니까 그 밸런스가 안 맞는 부분들은 또 디자이너들이 깎으면서 맞아요. 이 밸런스를 맞추거든요. 진짜 이게 애매하게 했네. 사실 투머치라는 얘기도 많고 근데 또 생각해보면 그래서 이 명함을 안 하면 이게 과연 브랜딩인가. 그러니까 로고만 바꾸는 게 그쵸. 브랜딩은 아니라고 늘 브랜드 하시는 분들은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회사나 서비스에 그 A부터 Z까지 모든 게 그렇죠. 바뀌어야 사실은 브랜딩이다. 그래서 이 명함까지도 사실은 만들어야 된다라고 브랜드 쪽 분들은 많이들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근데 결국 이게 인풋 대비 아웃풋을 따져봐야 되는데 맞아요. 예를 들면은 제대로 할 거면은 배달의 민족도 처음에 이슈했던 게 그 배달의 민족 폰트를 만들어서 그걸 공개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여기는 폰트를 사용하면서 잘 쓰고 배달의 있습니다. 민족에 대해서 계속 그 맞아. 내리에 막 남고 이런 게 필요한데 할 거면은 이게 폰트 공개할 정도로 제가 봤을 때는 애매했다는 거죠. 아예 폰트 공개할 정도로 빡세게 만들어서 이거를 풀어버려가지고 제가 타링에서 브랜딩을 제대로 하던지 아니면 아예 그냥 축소해서 만들어서 딱 로고만 만들고 했어야 되는데 이거는 그 중간에서 있다 보니까 과연 인풋 대비 아웃풋이 얼마나 났을까 그런 거는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네. 그냥 브랜딩은 이제 그 순간의 인풋은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걸 생각하기 시작하면 너무 머리 아파지고 그 장기적으로 결국 이거는 판가름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브랜드는 딱 바꾸는 순간에는 늘 호불호가 그 갈릴 수밖에 없어요. 인스타그램 하다못해 인스타그램도 그 옛날 그 카메라 모양, 카메라 모양에서 되게 형형 색깔로 바뀐 직후에는 호불호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은 사실 지금 인스타가 너무 익숙하잖아요. 그렇죠. 그랬지 사실 브랜드는 리브랜딩이랑 브랜딩은 결국 시간이 지난 후에야 평가가 가능한데 뭐 일단 그래서 타링도 아직은 평가하기엔 좀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신 이제 그래서 그런 건 있어요. 이게 인풋이 워낙 많이 들어가서 대부분 조금 급이 있으신 분이 오시면서 하거든요. 맞아요. 타링도 맞아요. 이제 네이버 출신의 디자이너 분이 한 분이 이제 딱 이제 맞아요. 대표님이 아마 리크루팅을 했겠죠. 그래서 좀 와서 우리 브랜딩 좀 리브랜딩 해야 되는데 맡아서 해줘라. 근데 그럴 때 또 꼬실 때는 어떻게 꼬시냐. 대신 마음대로 해도 된다. 그렇지. 하고 싶은 거 맞아. 다 하세요라고 했기 때문에 이 명함도 대표 입장에서는 말릴 수 없었던 그런 거지 않았을까. 저도 못 말렸을 것 저거는 같아요. 아닌데 이러면서 근데 내가 뱉어놓은 말이 있으니까 맞아요. 은근히 아유. 대표님들이 소가리를 하세요. 그래서 데려올 때는 말을 다시 주워 담는 거 없는 맞아요. 배나라 싫어하거든요. 배나라 하면 또 그러니까.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리브랜딩 아까 뭐 새로운 포지셔닝, 나쁜 이미지를 벗고 싶을 때 또 링고가 얘기했던 경영진이 바뀔 때 뭔가 좀 쇄신의 의미로 하기도 하고 뭐 인수합병 될 때도 그 약간 하고요. 정치인들 뭐 지역구 바뀔 때마다 한 번씩 하는 당명 바꾸는 것도 사실 리브랜딩이죠. 그래서 엄청난- 국민의힘 바꾼 것도. 그러니까. 근데 뭐 우리나라의 좀 특색이죠. 미국 같은 경우는 그쵸. 계속 가잖아요. 그러니까 더 벗고 싶은 거지 옛날의 이미지를 약간 이런 거. 자 좋습니다. 그래서 타링 얘기해봤고 혹시 다른 분들 또 기억에 남는 거 있으신가요? 저는 최근에 로고 바뀐 거는 반반 택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반반 택시. 비슷한 건데 기존에는 빨간색 바탕에 하얀색 글자로 반반 적어놨는데 바뀌면서 녹색 배경에 까만색 슬러시 모양 2개가 들어갔거든요. 한글 대신 문양으로. 그때 바꾸면서 뭔가 알고리즘이 바뀌었다는 보도자료도 같이 뿌리긴 뿌렸는데 정확히 어떻게 조금 더 나아진지는 체감 못했는데 그 브랜딩 사례로 반반 택시가 생각이 납니다. 저는. 그렇군요. 반반 택시 자체를 좀 더 알리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도 지금 그 포인트인 거예요. 이게 지금 리브랜딩 할 때가 아니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생각을 이제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반반 택시의 리브랜딩의 어떤 시점과 뭐 타링이나 이제 저희가 곧 얘기할 왓챠의 그 리브랜딩 시점은 달라요. 그리고 그 의미가 다르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뭐냐면 반반 택시는 사실 아직 업계에서는 그렇게 인지도가 있는 서비스는 아니에요. 물론 열심히 하시고 계신 것도 알고 또 제가 짬짬이가 또 이쪽에 있기 때문에 있지만 저 열심히 하고 계시면 아직 그 인지도가 없기 때문에 또 덜하기 때문에 그쵸, 덜하죠. 리브랜딩이나 이런 뭐 로고 바꾸는 거, 색상 바꾸는 게 오히려 더 용이할 수 있어요. 차라리. 왜냐면 아직 이거 인식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실 반반 택시는 리브랜딩이라고보다 이제 브랜딩을 한 거죠.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그렇지만 타링이나 또 이제 왓챠 같은 경우는 이미 업계에 너무 많은 뭐 사용자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익숙한 색깔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색깔 바꾸는 게 전 진짜 큰 의미라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엄청 크죠. 색 바꾸는 게 진짜 큰 일인데 이번에 왓챠는 색을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오는 파급 효과와 또 그로 인해서 들어오는 어떤 후폭풍 레벨이 다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먼저 이런 거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를 쓰셨는지, 뭐 두 가지를 어떻게 다르게 좀 편리하게 사용하셨는지, 좀 얘기 듣고 싶습니다. 어떠신가요? 저는 약간 왓챠는, 그러니까 구 왓챠 플레이, 지금은 OTT 서비스 왓챠는 네. 제가 좀 박태훈 대표님 맞죠? 네, 맞습니다. 약간 죄송하게는 체리 피커처럼 좀 사용을 했어요. 필요한 이게 것만. 왜냐면 계정이 한번 하면은 과거에는 아마 1개월까지인가 무료였는데 최근에는 그쵸. 약간 좀 짜져셨더라고요. 좀 짜게 바뀌었다. 짜게 바뀌셨더라고요. 좀 돈이 좀 그런가? 그래가지고 시골로 돼가지고 저는 그중에 한 달인가 무료 한 달 이용할 수 있을 때 그래 좀 가족의 명의를 좀 하면서 해가지고 제가 보고 싶은 걸 좀 다 봐서 그렇게 좀 사용해봤고 그다음 지금 현 왓챠
피디야. 그다음 구 왓챠는 일단은 제가 옛날에 한 5, 6년 전에 처음 나왔을 때 제 아는 친구가 영화를 엄청 좋아해서 막 영화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그 친구가 알려줘가지고 사용하게 됐고 솔직히 그때 처음 사용한 이후로는 거의 안 들어가 본 것 같아요. 네. 전 거의 그냥 영화를 좋아하긴 하는데 굳이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남의 의견을 많이 보진 않았던 것 그치, 같아요. 추천을 네. 받아야 되나? 약간 네네. 이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 저는 보통 책 살 때도 막 남의 의견 많이 안 듣고 제가 꽂힌 거 보거든요. 아, 그러세요? 그래가지고 그냥 남의 의견 별로 안 중요하게 생각해가지고 영화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신뢰도가 없다. 신뢰도가 없다 그냥 안 썼다. 그래서 좋습니다. 나머지 분들 어떻게 했었는지 궁금하네요. 다른 네. 분들은 어떠세요? 왓챠 플레이랑 왓챠. 저는 뭐 사실 초창기부터 사용을 했었고요. 네. 두 개 다요? 네, 두 개 다. 네, 왓챠 피디야 또 나왔을 때부터 알고 있었어서 그때부터 사용해서 지금도 그냥 극장에서 영화 보고 나면 제 평점은 왓챠 피디야. 왓챠 피디야에다 남기는 편이고요. 뭐 혹시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사실 그 영화 평 남기는 게 뭐 네이버에 남길 수도 그쵸, 있고 그쵸.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혹시 저 어떠신지? 저 영화 워낙 좋아해서 옛날엔 네이버에도 남겼어요. 그래서 네이버는 또 좋은 게 네이버 블로그에 영화 리뷰를 쓰고 그거를 이제 네이버 영화에 있는 영화 상세 페이지에서도 제 리뷰가 보이게끔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열심히 리뷰를 쓰던 시절, 아카이빙용으로도? 네, 아카이빙용으로 쓰던 시절도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 제가 막 글을 쓸 정도까지의 여력은 없어서 그냥 간단하게 평점만 남기고 그 평점을 뭐 남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 아카이빙도 있는데 또 뭐 얘네가 그래도 이렇게 추천해준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추천을 해주는 것보다 뭐 볼까라고 했을 때 그냥 그쵸. 그 의사결정. 영화의 예상 평점 보고 요거는 안 봐도 되겠다 싶은 거와 이제 요거 봐야겠다라고 하는 걸로 좀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계산 계속 잘하라고 그냥 보면 그래도 아카이빙용 겸 이제 영화 추천용으로 계속 평점 남기고 있고요. 지금 왓챠도 처음부터 제가 구독하진 않았는데 지금은 그냥 넷플릭스랑 왓챠랑 다 구독하거든요. 그래서 두 개 하시는구나. 잘 많이 안 보는데 빵빵하게 하시네요. 많이 안 보는데 뭐 얼마 되지도 않고 제 요금제가 아마 이제는 플렉스. 이제는 안 파는 요금제예요. 여기 왓챠 그 제 거는 4,900원. 6,000원. 6,000원짜리. 6,000원짜리인데 아마 여기도 요금제가 좀 몇 번 바뀌었어서 맞아요. 지금은 가입이 안 되는 옛날 요금제, 구 요금제를 가지고 있어서 그냥 뭔가 다시 해제했다가 가입하기가 좀 싫은 느낌? 그래서 락인이 제대로 되셨네요. 근데 아까 그 왓챠피디아 같은 경우는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약간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이 약간 그 영화 좋아하시는 사이에서 뭔가 부심, 써야 되는 부심. 부심이 있어요. 약간 그게 이걸 써야 약간 힙하고 내가 좀 영화에 좀 그치. 관심이 좀 있다. 내가 먼저 그래서 봤다도 또 있을 수 보고 있고. 꼭 남기는 게 있어요. 남기는 게 약간 자기만의 그 영화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약간 좀 아쉬움을 해결하는 그런 수다. 맞아요. 그래가지고 거기 또 멋있게 남기면 또 글 또 화려하게 쓰잖아요. 그래 그런 걸 좀 영화 좋아하는 사람 즐기는 게 아닐까. 아니, 사실 네. 그 제가 1000개가 아직 조금 안 돼요. 965개로 지금 찍혀있네요. 우와. 그래서 사실 더 남기는 것도 있어요. 빨리 1000개를 넘겨야 뭔가. 그러니까 이게 별로 의미가 없어. 1000개 아니, 남긴다고 근데- 주는 것도 아닌데 그냥 이게 남기는 게 뭔가 가끔 술자리에서 이걸 킬 일이 생겨요. 이렇게 아니 제가 그 영화 얘기하려고 좋아하는 사람. 했는데 그러니까. 작년인가 재작년에 저희 연말에 네, 모여가지고 그 그만했어요. 나무에서 올해 영화 5개 찍어보자 해서 이타코랑 링고랑 막 둘이 나 이거 막 인스타에도 블로깅 했다 뭐 업로드 했다고 말하면서 그런 경쟁적으로 올해 본 영화 뽑는다고 제가 얘기 지금 들었던 얘기를 것 하려고 같아요. 했어요. 네 좋아요 해보세요. 이게 링거님도 영화 좋아하시는데 저는 사실 그보다는 이렇게 뭐 그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 이제 링거님 같은 경우는 뭐 왓챠 피디야 이제 영화 추천 서비스죠. 그다음에 이제 영화 어떤 그 분석해주고 네. 이제 추천해주는 서비스인데 이제 왓챠 PD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하셨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더 아날로그적으로 그 해에 개봉한 영화들을 다 리스팅을 만든 다음에 그 중에서 제가 본 거를 이제 제가 따로 표시를 해놓고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순위를 했던 어떻게 보면 진짜 더 영화 많이 안 보셨나 봐요. 네. 이게 리스팅이 되는 게. 노가다를 더 많이 해야 보면 되는 거긴 힘든데, 한데 사실 제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저는 약간 뭐 독립 영화라던가 예술 영화를 보는 타입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 상업 영화, 블록버스터 상업 영화. 상업 영화를 좋아하기 막 때문에 빵빵 터지고 이런 그럼요. 거. 미국 헐리우드 제작비 100억 원 일단 써줘야 100억 그냥 안 본다 일단. 안 봐, 100억 안 아니면 봐. 믿고 거르는 거죠. 그런 식으로 했었어서 이제 네. 그 해도 연말 때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맞아요. 제가 좋아했던 5개 영화는 이렇게 뭐 나 이렇게 했던 건데
이제 그거를 왓챠피디아가 잘해줬던 거죠. 아. 그래서 이제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맞아요. 정말 좋은 서비스죠. 내가 영화에 관심도 많고 또 매번 이거를 아카이빙하는 게 사실 이렇게 아날로그 제가 했던 방식으로 하는 건 사실 힘들거든요. 그거 되게 하루 종일 작업하는 건데 근데 그거를 이제 해주니까 되게 좋았었던 건데 그쵸. 이제 그게 토대가 돼서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인 이제 왓챠 플레이 지금 이제 왓챠가 나온 거고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왓챠가 계속 자기네들이 얘기하는 우린 개인은 잘하고 추천 잘해준다라고 했던 기본 토대가 되는 거죠. 저는 두 개 다 서비스를 잘 이용을 안 한 스타일이라고 좀 가깝겠죠. 있는지는 알았는데 네. 굳이 다른 사람들의 평점을 저도 보진 않았고 다들 독고다이 독고다이야. 타입이시네. 그러니까 박수 한번 해야 되겠다. 평론가 추천을 봐도 저랑 안 맞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아, 대부분이. 네. 근데 그래서 왓챠피디아가 나온 거긴 해요. 그러니까 평론가들의 평점이 도움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맞아. 그럼 나랑 취향이 비슷한 사람이 누군지 뭐 이런 그치. 것들을 이 영화를 본 사람이 본 영화 이래가지고 그렇죠. 리스트. 그게 또 좀 저는 사실 되게 잘 활용한 사람 중에 한 명. 요즘에는 사실 잘 안 보는데 왓챠를 잘 안 보긴 하는데 처음엔 근데 너무 되게 많이 봤었어요. 글을 너무 멋있게 쓰려고 다들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저는 그게 좀 다 마음에 안 이동진이야. 들었어요. 아 리뷰에 네, 약간 리뷰에. 촌철살인. 그러니까 아니, 뭔가 좀 현실적으로 딱 이해 잘하게 쓰면 좋은데 그럼 이걸 참고해야 내가 영화를 그치, 볼지 말지 그치. 판단하는데 다들 너무 멋있게 쓰려고 맞아. 무리하게 막 뭘 많이 넣어. 그게 좀 네. 과한 느낌이 있을 수 있고 와닿지 않은 느낌이 그쵸, 있을 그쵸. 수 있고 그래서 약간 뭐 글적 허세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걸로 또 풀 수도 사실 있으니까. 그걸로 유명했어요. 네. 그리고 이번에 왓챠 그 평점 주면서 느꼈던 건데 제가 점수를 되게 후하게 주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주는 점수는 별로 추천 서비스 받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겠구나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아. 저는 그 심리가 있더라고요. 어. 점수를 줄 거면 최소 3.4점. 진짜? 저도 이번에 네. 3점 미만이 저 없었어요. 3점 미만이 없고 3점 미만인 거는 아예 평점도 안 스킵? 줘요. 아. 그냥 지나가. 아, 그냥 이게 안 매기고. 지나가요. 어. 악플도 애정이 있어요. 악플을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왓챠피디아는 그렇게 됐고 아마 왓챠피디아 또 많이 쓰지만 제일 많이 쓰는 거 아마 왓챠 플레이 현 왓챠를 쓸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왓챠 플레이 현 왓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자체가 지금 리브랜딩이 급격하게 됐다는 느낌이 저는 그리고 아닌가 그게 싶습니다. 실수라고 생각해요. 왜죠? 왜냐면 구 서비스가 그러니까 왓챠라는 서비스 유형은 리브랜딩 전, 그다음에 리브랜딩 후 유지가 되고 있어요. 단지 그 서비스가 지칭하는 게 달라졌던 그쵸, 거죠. 네. 저는 그거에서부터 뭔가 실수가 있었다. 어. 이거는 그러니까 결론 이게 나중에 진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이게 굳어버리면은 저희가 이제 왓챠와 왓챠피디아를 잘 사용하겠지만 지금 과도기 상황에서는 저는 좀 좋지 않은 선택이지 않았나라고 저는 일단 판단을 좀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왓챠피디아라는 이름이 왜 가져갔는지는 알겠어요. 이번에 보니까 넷플릭스에 있는 컨텐츠도 추천해 주는 거 보면서 아예 그냥 둘의 결을 다르게 가는구나라는 걸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무조건 우리는 컨텐츠 추천 서비스, 컨텐츠 평점 서비스로 왓챠피디아를 만들었어. 그러니까 우리의 경쟁사였던 어디가 됐던 우리는 여기다 다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어. 이거는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PDR라고 붙였던 게 우리가 뭐 위키피디아라던가 예, 어떻게 보면은 백과사전 같은 거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쓴 거는 너무 이해를 하겠는데 그럼 왓챠는 왓챠 플레이로 남겨도 되지 않았을까? 그치. 라는 저도 생각이 그런 좀 생각했어요. 들어요. 근데 저는 그 좀 시기적인 것도 좀 이슈가 있었던 게 네. 원래 왓챠의 그 회사명이 프로그램스였어요. 네. 근데 원래 설립할 땐 그거였는데 2018년도에 이제 회사명이랑 서비스명을 통일시키겠다 해가지고 왓챠로 바꿨어요. 예를 들면 그때 아예 서비스도 왓챠로 했으면은 하나에 다 통일해가지고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었는데 그때는 회사명은 딱 바꾸고 서비스는 또 잘라가지고 나중에 또 바꾸니까 이게 조금 더 사람들 더 혼선이 있지 않았을까. 맞아요. 이게 제일 문제는 혼선이죠. 방금 저도 혼선이 좀 있었는데 링군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나누는 거에 대해서? 당연히 혼선 올 수밖에 없고요. 근데 네. 저는 이제 그 회사명이랑 같이 좀 생각을 해보자면 결국은 회사의 BM의 무게중심이 옮겨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왓챠라고 해서 이제 추천 서비스를 만들던 회사였고 그래서 그 대표 서비스도 이름이 왓챠, 회사명도 왓챠. 근데 이제 이 왓챠가 중간에 또 이 그 블록체인에 잠깐 손을 댄 적이 있죠. 그래서 콘텐츠 프로토콜에 CPT라고 해서 그걸 통해서 여기서 어쨌든 돈을 벌려고 했던 거예요. 네. 이 사용자들이 남기는 평점을 어떻게 해서든 뭐 좀 그 그쵸. 수익화를 할 수 있게끔 해서 이 서비스로 어떻게 우리가 수익을 얻을 수 있을까를 열심히 아메리칸 스타일로 가려고 하셨던 고민을 거죠. 해봤는데 결국 사실 이 블록체인은 지금은
포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포기를 하면서 맞아, 이때 그럼 이제 돈 나올 구멍은 여기 왓챠 플레이, 구 왓챠 플레이 현 왓챠인데 그래서 그러면 우리의 결국 회사의 BM은 이제 더 이상 왓챠 PD야가 아니고 회사의 BM, 앞으로의 BM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된다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그 중심이 중심이 기존의 추천 서비스에서 사실 이제는 콘텐츠 회사로 넷플릭스처럼 아예 콘텐츠 회사로 좀 바꿨다라는 거를 스스로가 좀 확실하게 얘기하려고 왓챠 플레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그냥 왓챠로 갔다고 생각을 해요. 좋습니다. 그리고 저도 약간 이해는 돼요. 왓챠 플레이에서 플레이를 버린 이유가 이해가 되는 게 넷플릭스가 되고 싶은 것 같아요. 우리가 넷플릭스 할 때 넷플릭스 플레이라고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플레이를 그냥 버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디즈니 플러스를 하는데. 근데 디즈니가 워낙 유명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라고 하지 디즈니 플러스 플레이라는 그러니까 플레이라는 표현을 그냥 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좋죠. 그러니까 그 자체로 뭔가 왓챠가 그러니까 되고 싶은 거죠. 왓챠라는 그 대명사 하나를 가지고 이제는 우리는 스트리밍 서비스다. 그냥 그렇게 가고 싶었었던 것 같고 사실 이제 그게 좀 후반부터 얘기는 하겠지만 이제 일본과 또 동남아 쪽 시장 진출을 하겠다라는 거기서 봤을 때는 넷플릭스는 어차피 경쟁을 해야 되니 그냥 그런 어떤 포석이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논리가 좀 작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그런 하거든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지금 물 들어올 때 노저우라고 지금 콘텐츠 쪽에 돈이 엄청 몰리고 있거든요. 꼭 이쪽 OTT뿐만 아니라 뭐 게임, 뭐 웹툰, 그다음 드라마 쪽 아예 제작사 쪽. 그래서 정말 수익성 안 좋은 드라마 제작사 투자를 엄청 받고 있고 또 상장도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참고로 뭐 카카오 페이지나 뭐 네이버 웹툰도 엄청 잘 나가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코로나 플러스 OTT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이쪽에서 이제 투자의 기회라든지 아니면 시장성이 커져가지고 이때다. 이때 뭐라도 해가지고 콘텐츠를 강화하자. 딱 조금이라도 왜냐하면 보도자를 내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은 왓챠에서도 드라마를 좋은 걸 많이 사와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좀 PR이 부족했어요. 아는 사람만 알고. 그러니까 저는 들어올 때마다 보고 많이 봤거든요. 오리지널 콘텐츠. 네, 오리지널이 워낙 괜찮은 게 많아서 독점. 그러니까 얘네는 왓챠 익스클루시브라고 맞습니다. 자기네가 독점적으로 사와요. 그래 뭐 데이터 분석을 해가지고. 이 정도 금액으로 사왔을 때 이 정도 조회수가 나와.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이 정도의 금액을 사올게. 이런 걸 데이터적인 기반으로 이렇게 컨텐츠 잘 사온다고 소문이 나 있었는데 그렇게 하던 거에서 이제 다른 식으로 뭔가 보도를 내려고 하면 예를 들면 오리지널을 내겠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낼게 했는데 아직 제대로 못 내고 있어요. 그리고 솔직히 돈적인 것도 자금적인 부족하잖아요. 그럼 솔직히 어떤 걸로 그럼 PR을 해가지고 좀 홍보를 할까 했을 때는 리브랜딩만큼 좋은 명분이 없죠. 당연히 이것만은 아닐 거예요. 제가 말했던 PR 내려고 한 건 아니지만 이 PR도 어떻게 보면 그 하나의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 왜냐면 리브랜딩하면 너무 좋잖아요. 솔직히 그쵸. 크게 달라진 건 없거든요. 서비스가 뭐 기능이 개선되거나 맞아요. 이런 건 없는데 PR용으로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지 회사되기도 않았을까. 좋고 그렇죠. 새롭게 왓챠가 이렇게 됐대 하기 좋아서 실제로 저희도 리브랜딩을 했다라는 그 이슈 때문에 이번 에피소드에서 털게 되는 것도 있으니까요. 뭐 우리도 그러네요. 보도 자료를 안 냈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조차 왓챠가 리브랜딩 했구나라는 소식에 그러면 뭔데 리브랜딩이 됐지? 이런 관심을 가졌다는 것 자체도 뭐 소소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저는 값어치 했다. 리브랜딩을 하는 거는 일반 소비자는 잘 모른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일반 스타트업 쪽에서 로고 바뀌는 거는 모르는데 이번에 왓챠 같은 경우는 눈에 확 들어온 이유가 맞습니다. 서비스 이름도 어떻게 보면 헷갈리게 바꾼 거죠. 바꾸면서 로고도 같이 바뀌니까 더 눈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 로고가 바뀌었다. 뭐 디자인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지 요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는 이제 검정색이었거든요. 뭘 컬러부터 좀 얘기를 해볼게요. 사실 컬러 바뀐 게 저는 제일 크다고 생각하고요. 네. 컬러랑 그다음에 폰트 바뀐 거. 네. 그게 제일 큰데 이제 컬러도 예전에는 약간 블랙 앤 화이트 였는데 이제 사실 그거는 기존의 왓챠 PD야가 약간 좀 어떻게 보면은 추천이기도 하지만 아카이빙하는 약간 이게 문서화적인 요소가 있었어서 블랙 앤 화이트였나 그리고 사각형 그 로고였거든요 예전에 맞아요. 사각형 모양 로고였는데 그게 조금 이제 네. 그렇습니다. 사각형 모양이었으니까 약간 그런 게 있지 않았나 싶은데 이번에 아예 좀 너무 비비디한 쨍쨍한 색깔로 좀 바뀌면서 네. 이게 지금 말투부터 지금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지금.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색이고요. 맞아요. 이게 조금 이제 우리 링고님 오랜만에 복귀하셨지만 링고님의 그 힘을 좀 받아서 그냥 궁예질을 해보자면 네. 이번에 왓챠 마케팅 이사로 김혜정님이라는 분이 오셨대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분이 인터뷰가 되게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인터뷰 되게 많아서 덕분에 자료조사는 좀 용이했는데 네.
이분이 뭐 직전에,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 제일기획 계셨었고, 뭐 맞아. 그 다음에 IBM이었나요? 네. IBM, 네, IBM. 컨설팅 쪽에 계셨고, 이제 그 직전에, 왓챠 오시기 직전에 있었던 야놀자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야놀자 컬러랑 되게 유사해요, 지금. 이번에 리브레인인데. 비슷하긴 하네요. 색깔이. 약간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색감이 이렇게 좀 유사한 걸 보면서, 약간 이분의 온보딩 하신 타이밍과 리브랜딩이 된 그 타이밍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는 아직 확실히 확인해보는 못했지만, 이게 좀 그 경험을 갖고 오신 게 아닐까? 그럼 왜 굳이 야놀자 리브랜딩이랑 같은 색깔로 가는 거지? 약간 좀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렇게 좋아하는 색은 아니어서. 그쵸. 이게 근데- 마젠타 핑크라고 하죠. 네. 핫핑크스러운. 근데 전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뭐 당연히 로고의 컬러는 그냥 그 기업의 상징성을 보여주는 거지만 네. 사람들이 봤을 때 그 느낌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지금 그 왓챠 컬러 같은 경우는 약간 사람이 약간 자극시키는 컬러거든요. 강한 컬러. 그래가지고 예전에 저희가 컬러. 얘기했던 그 정육점 아니지 또. 정육점 컬러. 왜 정육점에서 왜 이 색깔 아이고, 오케이, 불빛을 오케이. 쓰는데요? 그래요. 네, 어쨌든 그 예전에 우리끼리 싸울 일도 핑크퐁 아니니까. 얘기했을 때 핑크퐁도 그 맞아요. 이승 그렇죠. 기사님이 약간 그런 거 자극적인 요소를 하기 위해서 아예 색깔을 그렇게 갔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냐면 컨텐츠 회사거든요. 컨텐츠 회사다 보니까 눈에 띄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말 OTT들이 많잖아요. 그 네. 사이에서 눈이 띄어야 되고 사람이 봤을 때 약간 흥분되게 해야 되거든요. 그 컬러가 그래가지고 저는 이 컬러 선택한 게 아닐까 싶고 전에 컬러랑 비교했을 때는 그 검은색 배경에 안에 여러 가지 색깔이 섞여 있었잖아요. 근데 색깔이 솔직히 이렇게 도드러 보이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 아예 배경 컬러를 검은색에서 이 색깔로 바꾸면서 네. 조금 더 컬러적으로 강조할 수 있는 부분이 전달되지 않았나 싶어. 저는 컨텐츠 회사로서는 좀 잘한 컬러 선택이 아닐까 저는 싶어요. 그 사실 얘기예요. 이 분홍색은 기존 왓챠에 사실 쓰던 색깔이어서 네. 뭐 그러니까 구 왓챠 현 왓챠피디아 변경은 사실 크진 않아요. 크진 않고 결국 핵심은 OTT 쪽. 이제 왓챠 플레이를 왓챠로 맞습니다. 바꾸는 과정에서인데 그쵸. 요거는 넷플릭스를 의식을 전 했다고 봐요. 이거 그 아마 화제도 됐었는데 넷플릭스랑 왓챠랑 바로 옆에 두면 N이냐 W냐의 차이만 있지 결국 검은 바탕에 글자 하나로 돼 있는 거는 똑같이 생겨서 가독성이 떨어진다. 가독성 그러니까 헷갈리게 만들었다. 구분이 잘 안 된다. 구분이 잘 안 된다. 일부러? 일부러의 확률이 전 있다고 봐요. 일부러. 펩시 전략이네. 근데 이게 헷갈리진 않는데 N이랑 W가. 그러니까 저는 약간 지금 상디님 말도 그렇고 링고님 말씀도 그렇고 이해는 하겠는데 그럼 더 세련되게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너무 속상해요? 그러니까 속상한 것도 있어요. 왜냐면 야놀자 진짜 싫어하네. 연습 왜 우리가 싫어해? 이제 아까도 인스타그램 리브랜딩 얘기도 했는데 네. 리브랜딩 하면서 인스타그램이 유행시켰던 색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라디언트라고 그 하나의 색이 아니라 약간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이 점차적으로 바뀌는 그 디자인을 인스타그램 유행을 시켜가지고 한때 또 여러 그 스타트업들이나 서비스들이 그거를 그 패턴을 좀 이렇게 차용하는 그런 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충분히 세련되게 비비드한 컬러 들어가는 것도 좋고 근데 붉은색을 써야겠다고 하면은 이해는 하겠는데 그거를 저렇게 쨍하게 가는 거는 보다는 좀 그런 그라디언트라던가 좀 다른 형태를 통해서 조금 더 세련되게 풀 수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컨텐츠 기업이라면 더 세련됨을 더 과시하는 게 좋지 않을까. 넷플릭스는 이제 안 건드릴 거예요, 저거. 왜냐면 자기네들 이미 넷플릭스라는 걸 전 세계로 구축을 해버렸기 맞아요. 때문에 여기서 리브랜딩 못 건드리거든요. 그거 건드리면 리드에이스팅 진짜 노망난 건데 그거 안 할 거란 말이니까. 이제 조금씩만 바꾸겠죠. 너무 몰두해지지 왓챠는 않게. 아무리 좋아도 국내에서도 아직 3위, 4위 하는 사업체거란 말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뭐 좀 자극적인 게 필요한 것도 이해는 하지만 그건 좀 세련되게 풀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제 약간 이게 좀 더 영한 느낌을 주고 싶었나?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좀 더 이렇게 개구쟁이 같은 느낌일까? 그러니까 왜냐면 기존의 검정색이 약간 그 타이포그래피 자체가 되게 이렇게 정형화된 약간 틀에 박힌 약간 이런 느낌인데 지금 새롭게 바뀐 왓챠의 어떤 폰트 자체가 W에 약간 그 변곡을 주면서 이렇게 좀 재미있는 포인트를 주고 싶지 않았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그런 블랙 앤 화이트가 좀 더 훨씬 세련되다고 느끼지만, 이 타겟팅 자체가 좀 더 젊게, 그런 거를 원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그런 그 심산이 내포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거 뭐 왓챠 PDR랑 통일시킨 것도 좀 있죠. 그렇죠.
그게 어떻게 크죠? 왜냐면 두 개 따로 놀았는데 맞아요. 그냥 왓챠만 붙은 거였지 따로 논 거를 통일시키려고 한 것도 있죠. 네. 뭐, 뭐 군신님- 저는 이제 시기상으로는 요 분이 처음부터 리딩하진 않았을 것 같고요. 근데 뭐 리브랜딩이 조금 어느 정도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분이 합류를 하셔서 이제 마무리까지 쫙 해서 아마 그 리브랜딩 시작을 딱 하신 것 같고 네. 그것보다 이제 리브랜딩 하면서 아까 상대님도 이제 PR 얘기를 하셨는데 결국은 PR을 엄청 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PR 엄청 하고 싶었고 PR을 그래서 지금까지는 또 여기가 재밌는 게 이 박태원 대표님보다 사실 원지현 CEO님이 훨씬 더 인터뷰를 많이 했죠.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와서는 또 이 새롭게 합류하신 분이 여기저기 인터뷰를 많이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걸로 미루어 봤을 때는 네. PR을 되게 하고 싶었고 그래서 PR을 하기 위해서 리브랜딩을 했고 근데 리브랜딩이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뭐 일종의 뭐 얼굴 마담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네. 을 영입을 해서 그분을 통해서 이 리브랜딩 소식도 알리고 그쵸. 그리고 PR도 계속 같이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어. 생각을 하고 그게 또 재밌는 게 아까 얘기했던 그 원지현 CEO님은 좀 더 그 데이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아. 우리는 단순한 콘텐츠 회사가 아니고 뭐 데이터를 통해서 막 이런 얘기를 열심히 하셨는데 그 같은 분이 갑자기 또 나와서 우리는 오리지널을 만들 거고 이러면 좀 모양새가 빠지기도 하고 그러네요. 사실 말빨이 안 먹힐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결국은 좀 마케팅 쪽에 잔뼈가 굵은 그래도 IBM이랑 뭐 야놀자 그리고 제1기획까지 이제 그렇죠. 커리어를 갖춘 요 분을 딱 이제 합류를 시켜가지고 이제 요 분을 통해서 우리 왓챠가 이거 리브랜딩 통해서 앞으로 콘텐츠 뭐 열심히 할 거예요라고 했고 뭐 요렇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제 익스클루시브도 많이 가져오지만 이제 오리지널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음 좀 영입은 아예 콘텐츠 쪽 좀 빅네임을 뭐 한 올해 내년 초? 내년 상반기쯤에 하면서 오리지널 시리즈 처음 빵 터트리면서 또 이제 그분이 인터뷰 전면에 나서지지 그렇죠.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맞아요. 해요. 근데 궁예질입니다. 근데 저도 그럴 것 같은 게 왜냐면 왓챠한테 지금 마케팅이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마케팅보다는 제가 컨텐츠 확보가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다음 행보는 그런 컨텐츠 쪽 담당자가 될 것 같고 왜냐면은 넷플릭스만 봐도 넷플릭스도 두 체제로 가고 있거든요. 한쪽은 제품 담당 이사가 있고 한쪽은 이제 컨텐츠 담당 이사가 있어요. 그 두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쪽에서 아까 그 CEO 분이 어떻게 보면 제품 쪽 그쵸. 담당을 하시면은 맞아요. 이제 이런 마케팅보다는 이제 컨텐츠 담당이 와야죠.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컨텐츠 OTT 회사의 방향성이랑 맞죠. 근데 제가 찾은 게 맞다면 이전까지 왓챠는 마케팅 그가 치프가 팀장이었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팀장들 인터뷰밖에 없었는데 김혜정 씨 오고부터는 직함이 이사로 붙어요. 승격됐다. 그러니까 약간 왓챠에서 마케팅 쪽에 힘을 주겠다는 표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하고 거기 있습니다. 이제 강화하겠다. 이게 재밌는 게 박태현 대표님 과거 인터뷰 보면은 약간 스티브 잡스 마인드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케팅이 중요한 게 아니다. 제품이 곧 본질. 마케팅이다. 제품이 잘 나와야지 마케팅하고 제품이 잘 나오지 않았을 때는 마케팅 활동하는 게 자체가 무의미하다. 아하. 그래가지고 이제 본인 생각에는 이제 우리가 제품이 이제 시장에 내세울 만큼 만들어진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마케팅 단원을 뽑아가지고 하는 게 아닐까. 아하. 그래서 조심스럽게 변화가 지켜야 필요하죠.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술력은 됐고 이제 다른 것들이 그쵸. 따라오면 된다. 우리 집 완벽해. 사람들 알기만 하면 돼. 몰라서 안 쓰는 거야. 아직 오리지널 콘텐츠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럴 수 있죠. 그래가지고 또 이것도 덧붙여 얘기하면 그래도 요새 약간 작가분들 모집을 많이 하더라고요. 원래 오리지널 왓챠에서요? 콘텐츠 만들 때 그냥 기존의 유명 작가들도 이렇게 영입해서 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돈이 많이 드니까 이제 신진 작가들한테 작가들. 모집을 해요. 이렇게 아하. 자, 공모전 연다 이러면 이제 작가분들 와가지고 괜찮은 걸 이렇게 읽고 보다가 괜찮네 그럼 계약하시죠. 네. 그러면 그분들은 솔직히 말하면 단가가 좀 싸거든요. 그렇지, 그렇죠. 유명한 작가분들. 그래가지고 그렇죠. 그런 건 다 하고 계셔가지고 언젠간 나오겠죠 오리지널. 곧 나올 것 같아요. 나와야 되죠, 또. 이게 한두 개 가지고 해결될 건 아니긴 한데. 그쵸. 네.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콘텐츠, 뭐 상진님도 계셔서 더 알겠지만, 만드는 거 진짜 돈도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리소스가 진짜 많이 드는 행위. 근데 그게 한 방에 되지도 않아요. 그렇죠. 계속 쌓아야지. 그러니까 사실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사실 하우스 오브 카드가 잘 됐으니까 지금 저기서 자기네 오리지널 하겠다고 저러고 다니는 거지. 그거 엎어졌으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맞아요. 거거든요. 맞아요. 사실. 다시 DVD 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빌려주고. 길거리에서 이렇게. 그런 것처럼 왓챠 입장에서는 지금 좀 고민이 많이 될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오리지널을 해야 되는 건 맞겠는데 또 이게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없을지 장담할 수 있는 단계가 사실 아니잖아요. 저는 그것도 있는데 내부적으로
그만한 역량이 또 있을지도 봐야 돼요. 아. 예를 들면은 웨이브가 캐파가. 전 웨이브 요새 좀 잘하고 있다 보는 게 오리지널 많이 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오리지널 퀄리티가 나쁘지 않다는 평이 많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걔네는 레거시 사람들이 붙었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푹이나 옥수수 다 레거시 사람들이잖아요. 맞네요. 제작팀이 붙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방송국이랑 전체적인 그런 문제가 레거시 사람 너무 잘 만드는데 이런 뉴미디어 쪽은 그 레거시만큼 못 만드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TVN만 해도 그렇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나영석도 지금 맞아요. 레거시는 잘하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뉴미디어 사람들은 그 이런 플랫폼이나 OTT에 대한 이해도 높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컨텐츠를 잘 전달할지는 아는데 이제 컨텐츠 만드는 기술 자체는 당연히 그것도 약간 노하우가 그쵸. 쌓이고 연차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약간 미스매치가 나는 게 있거든요. 그럼 과연 왓챠도 오리지널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한다고 다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돈이 그럼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까랑 맞물리는 게 그런 사람도 데려와가지고 그쵸. 뭐 제대로 하지 않는 이상은 좀 잘 굴러갈까는 조금 의구심이 들죠. 그 상대님 얘기 듣다 보니까 이게 한두 명 영입으로 될 일은 될 아닌 문제가 것 아닌 같고 거예요, 진짜. 그러면 사실 지금 왓챠는 내부적으로 제작사를 서치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투자를 그러니까 제작사를 만약 인수한다는 조건을 가지면 아마도 투자사 쪽에서 기존 투자사들 통해 가지고 아마 자금 수혈은 충분히 될 것 같아서 그렇다면 오히려 좀 저희 국내 조금 중소 제작사 중에 좀 잘 만드는 데를 잘 서치를 해서 아예 제작사 하나를 인수하는 전략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전 이 스텝이 조금 꼬였다는 게 왜냐면 지금 몸값이 엄청 높거든요. 지금은 그냥 타이밍이. 컨텐츠 만든다고 하면 돈을 막 그러니까 좀 과한 얘기하면 진짜 많이 쌓여. 컨텐츠 만든다고 하면. 그런데 지금 상황 어떻게 몸값이 가장 올라갔을 때. 그러니까 근데 그럴 수 있는 인재가 사람들이 많이 없군요. 그렇죠. 왜냐면 이 전에만 예를 들면 돈이 없던 회사도 아니고 그럼 그 전에 조금 자금 확보를 빨리 시기적으로. 해가지고 미리 이걸 접근했으면 좋았는데 지금 이 OTT 전성 시대고 제작사 막 다 날아다닐 때 하는 거 자체가 조금 고비용에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블록체인 한마디로 하고 지금 싶어가지고. 전세값이 올라가는 것처럼 그때는 그렇죠. 그때는 딴 데에 빠져 계셔가지고 2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죠. 그거 가지고 아쉽네. 하셔가지고 어쩔 수 없죠, 뭐. 그쵸, 그렇죠? 그쵸. 집값이 이렇게 올릴 줄 우리 몰랐잖아. 미리 섰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게 이제 그래도 그래서 사실은 그 이제 리브랜딩 하면서 이제 아젠다를 두 가지로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확장을 고려한 브랜드 아키텍처. 그러니까 요게 아마 제가 봤을 때 이 마케팅 이사님이 좀 공을 들이고 있지 않을까. 그 하이어라키를 좀 잡는 게 네. 마케팅 에이전시에서 많이 해주는 거니까. 맞아요. 그래서 유연한 브랜드 체계를 갖추겠다라는 거는 말한 대로 뭐 익스클루시브뿐만 아니라 뭐 여기 뮤직이라는 얘기도 좀 하셨는데 여러 가지 컨텐츠를 모두 다 이렇게 포괄 하겠다. 두 번째는 왓챠의 브랜드 캐릭터 확립이다. 그러니까 넷플릭스 하면 딱 떠오르는 어떤 여러 가지 사람들만의 그것처럼 그래서 이제 연초에 론칭한 왓챠 익스클루시브가 그런 캐릭터를 만드는 과정 중에 하나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거 두 가지가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과연 그러면 오리지널 컨텐츠를 어떻게 확장할 것인지 그 캐릭터는 어떻게 잡아갈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약간 좀 왓챠가 집중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까 좋습니다. 저도 왓챠 좋아하긴 하거든요. 근데 좀 그래도 쓴소리를 좀 해야 될 게 어떻게 보면은 그 뮤직 얘기했잖아요. 음원 스트리밍 한다고 옛날에도 얘기 한번 했어요. 맞아요. 근데 이게 진짜 그냥 약간 PR용으로 던지는 건지 아니면 진짜 진지하게 할 생각이 있는 건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얘기하신 건 자기네가 계속 강조하는 큐레이션, 뭐 데이터 알고리즘 이런 얘기 계속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뭔가 추천 서비스는 자기네가 잘하고 앞으로 사업 방향 그쪽으로 가겠다 했으니까 추천 서비스의 맥락이 뭐 컨텐츠다, 그쵸. 영화다, 드라마까지 해서 컨텐츠 전체다 했을 때 이제 음악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진짜 우리가 좋아하는 스포티파이처럼 이렇게 기가 막히게 추천해주겠다 약간 이런 걸 생각하셔가지고 그쪽 길로 가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그게 결이 같다고 그 음악 시장이 또 장난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음악 시장이 장난이 아니고요. 지금 국내에서도 그 깡패 형님들이 포진하고 계시고 또 이제 미국에서도 또 양에서 또 오신다고 하셔가지고 스포티파이 진출 선언했어요. 지금 와가지고 지금 박 터져요. 네. 가면 또 괜히 돈만 쓰고 큰일 날 수가 있어가지고 이거는 좀 전략적으로 잘 선택하여 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고려가 필요해서 그리고 또 도서 쪽 얘기도 좀 하셨거든요. 맞아요. 이게 너무 이쪽을 다 던지니까 이게 그냥 PR을 위한 전략인지 아니면 진짜 내부적으로 그걸 다 논의가 생각하시는지 된 건지. 그건 조금 봐야 될 것 같은데 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그럼 어떻게 선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디에 집중을 할까요? 일단은 뭐 아까 말씀한 나름 대로? 그래도 익스클루시브 컨텐츠에 대한 평은 좋아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코어한 팬층은 잡혔다고 보거든요. 네. 왜냐면 솔직히 정말 이런 처음에 스타트업이 OTT 한다 해서 사람들이 다 비웃었거든요. 말이 되냐. OTT 하는데 그치. 뭐 얼마 드는데. 다윗과 골리앗이냐. 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국은 그거를 깨부시고 이 정도까지 맞아요. 올라오셨잖아요. 그 훌륭하죠. 정도 부분에서 우리가 박수 쳐주고 칭찬해
할만한데 일단 과연 깔고.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게 이제 또 다른 얘기거든요. 완전 그건 다른 세계예요. 이제 다른 세계. 일단 뭐 이제 컨텐츠를 찍어내야 되고 왜냐면 네. 큐레이션이란 거는 제가 한때 약간 컨텐츠 홍수 시대를 해가지고 컨텐츠가 많을 때 약간 그거를 구분해가지고 사람이 맞춰서 보여준다 할 때는 장점이 있었겠지만 이제는 진짜 타겟팅 맞춰가지고 컨텐츠 돈 주고 많이 만들어도 될 정도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정말 다양한 종류별로 다 만드니까 맞아요. 굳이 큐레이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모든 걸 다 맞춰주고 컨텐츠 만들게 해서 밀어붙이고 있으니까. 원하는 거 여기 다 있어. 그러니까요. 내가 만들어도 원하는 거 다 맞출 수 있어 할 정도로 됐는데 그럼 과연 왓챠가 과연 예전 방식의 큐레이션으로 갔을 때 얼마나 효과를 볼 수가 있을까? 아니면 그 넷플릭스처럼 컨텐츠를 만들 만한 자금은 솔직히 힘들잖아요. 자금이나 인프라를 얼마나 빨리 구축할 수 있을 것이냐. 그렇죠. 그래서 봤을 땐 또 해외 진출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해외 진출은 또 제가 이제 여기서 좀 말을 줄이긴 할 건 해외 진출 정말 너무나 플레이어들 많아가지고 저는 우선 일본 기본적으로 시장을 좀-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왓챠가. 자, 일- 그러면 그 얘기를 좀 해볼까요? 일본 시장 전에 저도 상대님 얘기에 덧붙여서 좀 얘기를 하자면 좋습니다. 이게 결국은 영화로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영화로 시작을 했고 이제 콘텐츠라고 했기 때문에 콘텐츠는 영화만 포함하는 건 당연히 아니죠. 그쵸. 그래서 콘텐츠라는 미명 아래 이제 책도 나가고 이제 음악도 건드리는 건데 영화와 TV 프로그램은 사실 되게 유사하고 그리고 지금 오히려 넷플릭스 때문에 사실 영화와 TV 프로그램의 경계가 많이 사라지고 있다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넷플릭스 보다 보면 1시간 30분짜리 영화들도 있고 아니면 뭐 그냥 뭐죠? 시리즈 TV 프로그램 한 40분짜리 6개짜리? 뭐 이러면 사실 이제 러닝타임도 그쵸. 영화랑 TV 프로그램을 구분해지기 어렵고 뭐 그나마 있다면 영화는 아직은 그냥 하나짜리. TV 프로그램은 그래도 시리즈로 한 3-4개 이상의 것들을 이제 TV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영화랑 TV 프로그램은 굉장히 유사한 콘텐츠이기 때문에 이제 확장을 하는데 용이했고 그리고 이제 왓챠피디아를 기반으로 해서 왓챠를 만들면서 영화랑 TV 프로그램은 연결이 잘 되잖아요. 네. 그래서 왓챠피디아의 평점을 쌓으면 그게 다시 왓챠라는 데에서 들어가면 예상 평점이 보이고 이런 식으로 시너지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데 사실 이 왓챠피디아에서 책을 진출한 것도 꽤 오래전이에요. 꽤 그쵸. 오래전인데 이 책을 진출한 이후에 그럼 여기 이 회사 측면에서 비즈니스적으로 어떤 이득을 얻었을까? 어떤 라고 했을 시너지가 때는 나왔을까? 딱히 전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책, 존재감이 미미한데요? 책 때문에 왓챠피디아를 가입한 사람이 없을 것 과연. 같고 제 생각에는 그냥 교범과 훨씬 그쵸. 잘하죠. 그렇게 만약에 이거를 계속 잘 갈고 닦았으려면 오히려 왓챠플레이처럼 뭐 왓챠북 이런 걸 해서 최소한 전자책들이라도 유통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런 데는 웹소설. 통상적으로 웹소설이나 아니면 BL 등 약간 장르물들 팬들이 몰릴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의미가 기반으로 있죠. 좀 뭐 리디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실 그쪽도 이제 시장이 굉장히 그쵸, 크고 그 작은 플레이어들도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오히려 진출을 했으면 어떻게 보면 영화 쪽의 성공 방식을 책이라는 콘텐츠로도 한번 다시 뚫겠다로 해서 좀 이해가 되는데 책도 사실 그냥 왓챠피디아의 카테고리 만든 다음에는 그 이후에 소식이 잘 없는 것 같고 근데 또 여기서 또 음악으로 넘어가는 게 이게 콘텐츠를 성공했기 때문에 다른 것도 될 거다라고 좀 나이브하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상대님 얘기대로 영화는 완전 영화고 책 시장은 또 책은 완전히 다른 맞아. 사실 세계고 음악은 또 음악 그 산업 세계가 또 완전 다르기 때문에 너무 산업을 다 지금 여기저기 걸치고 있는 게 아닐까. 콘텐츠라는 어떤 미명 아래. 맞아. 그래서 뭐 생각으로는 지금 왓챠피디아랑 왓챠로 바꾼 만큼 이 왓챠로 그러니까 영화 TV 프로그램 요 영상 콘텐츠에만 좀 어떻게 회사의 전체적인 그런 리소스를 좀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성공하기 쉽지 않은데 저는 걱정이 그래서 되네요. 상대님 말처럼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건 저도 맞다고 너무 공감을 하지만 네. 그러면 이제 뭘 선택할 거냐가 이제 그쵸. 그게 될 것 그쵸, 같아요. 그쵸. 리브랜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리브랜딩을 선택한 거는 옳은 선택은 아니었던 것 같고. 잽. 잽이 잽을 피하려고. 일단 폼은 연 거죠, 뭐. 그리고 그러면 이제 뭘 선택해야 되는 정말 답이 지금 당장 답을 낼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저는 오리지널도 아닌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왜죠? 그러기에는 너무 지금 늦었다, 뭐 이럴 수 있을까요? 왜냐면 사실 이제 그러면 왓챠가 갖고 있는 그럼 장점이 무엇일까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는 그냥 대한민국의 한국어로 된 콘텐츠에 특화된 거라는 게 장점이라면 장점일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왓챠 덕분에 오랜만에 무한도전도 막 정주행하고 그랬는데 그것뿐인 거예요. 근데 이걸 왓챠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웨이브도 지금 미쳐 날뛰고 있잖아요. 맞아요. 정말로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럼 왓챠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2인자 전략을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네. 어차피 디즈니 플러스 지금 한국에 내년 상반기에 들어올 수 있어요. 지금 SKT랑 뭐 얘기를 하고 있대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SKT도 지금 그거에 목숨 걸고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디즈니 플러스, 그러니까 결국 콘텐츠를 이제는 왓챠 수준에서 제작을 해서 유의미하게 계속 성장시키기에는 너무 시장이 커져버렸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 넷플릭스라는 큰 공룡도 있고 플레이어들이 너무 많아졌다. 너무 큰 플레이어들이 공룡들이 너무 많아져 버린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또 해외 진출이 그럼 될까? 저는 오히려 해외 진출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왓챠가 가져가야 되는 포지션은 뭐냐면은 넷플릭스에 없는 거, 디즈니에 없는 거, 내가 포용해 줄게. 약간 이 니치한 시장으로 계속 나의 2인자 전략을 가져가는 게 오히려 맞지. 그러니까 오히려 익스클루시브가 더 좋은 전략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오리지널을 만들 매니아틱하게 가야죠. 예. 오리지널을 만들 생각하지 말고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데 그거에 너무 올인하지 말고 익스클루시브하게 예를 들어서 뭐 킬링 이브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그쵸. 뭐 유명하지 않았는데 이제 왓챠를 통해서 더 인기가 많았어요. 그런 것처럼 잘 소싱을 해와야 된다. 차라리 소싱하는 게 너네 경쟁력이 돼야 된다라는. 아니면 오리지널을 장르물로만 만들던지. 그럼 조금 나름 상대적으로는 더 저렴하게 만들 수 너무 있으니까. 대중적인 걸 하다 이게 보면은 저도 죄송해요. 네, 타코님 얘기대로 오리지널은 너무 큰 플레이어들이 이미 많이 들어와서 익스클루시브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건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 오리지널도 만들어야 되긴 하는 게 결국 이거를 계속해서 신규 유저들을 후킹을 할 때 이 익스클루시브로 후킹하는 건 조금 저는 한계가 있다고 봐요. 맞아요. 결국 이게 왓챠에서만 볼 수 있다는 거는 좋은 마케팅 포인트지만 사실은 왓챠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가령 소싱하는 입장에서도 이걸 우리 마케팅 소재로 쓸게라고 하는 순간 또 계약이 좀 달라질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후킹용으로라도 어쨌든 좀 오리지널이 매력적인 오리지널들이 그 한두 개 정도는 맞아요. 있어야지 이걸로 계속 신규 유입을 하고 들어온 친구들이 익스클루시브들을 여러 개를 보면서 와 이게 재밌는 거 진짜 많다. 그러니까 딴 데서 볼 수 없는 그런 식으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디즈니가 SK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네, SKT랑 그러면 웨이브 안에 들어온다는 건가요? 디즈니가? 아니 따로 통신사를 이용해가지고 예를 들면 처음에 넷플릭스가 들어왔을 때 LG 그 네네. IPTV 들어와서 욕을 엄청 먹었잖아요, LG가. 그런 것처럼 뭔가 전략적으로 채널을 통해 들어간다는 거죠. 야, 그러면 웨이브랑 애매한 거 아닌가요? 아니죠. 상관없을 것 같은데 그냥 다른 트랙으로 가면 되니까. 실제로 그래서 왓챠도 보니까 디즈니 마블 시리즈가 굉장히 많이 빠졌더라고요. 근데 그냥 이 빠졌죠? OTT랑 이 IPTV는 어쩔 수 없이 카니발레이션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IPTV에 가장 매출 많이 나오는 게 뭐 송신료도 있지만 돼요. 거기서 그 구매하는 거거든요. 그쵸. 그 돈이 엄청 쏠쏠하대요. 근데 그 OTT가 그걸 잠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둘이 카니발레이션 하는 건 어쩔 수 없고 그럼 어쨌든 이 IPTV 하나 남아야 되니까 LG가 그때 넷플릭스 들어와서 떡상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디즈니를 끌고 와가지고 떡상하자. 아기들 키즈를 다 모으겠다. 약간 이렇게 갈 수도 있죠. 해외 진출. 아까 해외 진출이 좀 좋은 방향이다라고 했는데 그거는 왜라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왜죠? 결국 왓챠 같은 경우는 지금 OTT 서비스, 스트리밍 서비스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럼 국내에서 제가 보기엔 가입할 사람은 다 가입했어요. 더 이상 의미 있는 성장세를 갖고 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쉽지 사실 않다. 지금 넷플릭스가 아무리 뭐 코로나 사태 때문에 뭐 우리나라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스트리밍 서비스로 넘어와서 네. 거기 구독 시간이 길어졌다고는 하지만 네. 그래도 최고 절대적 강자는 넷플릭스예요. 그 다음에 웨이브고 그 다음에 뭐 해서 왓챠가 3위 혹은 4위 사업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미 가입할 사람 다 가입했다 왓챠를 통해서. 그리고 좀 진짜 죄송스러운 표현인데 그 아까 그 이사님 마케팅 이사님이 표현하는 게 이제 뭐 미국에서는 4.9개의 가정마다 4.9개의 OTT 서비스를 구독하더라.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수 있다. 뭐 2개 혹은 3개를 동시에. 저는 오히려 아닐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왜요? 하나의 집중을 어떤 하나의 구독 서비스에 좀 더 낚인다는 경우들이 더 많아지고 이제 만약에 필요하면은 잠깐 구독하는 건 있지만 이제 예를 들어 링고님처럼 2-3개를 동시에 계속 꾸준히 구독하는 경우는 오히려 적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도 좀 저는 드는 편이고 그렇기 때문에 해외 진출이 필요한 게 해외에 일본에 있는 친구들의 그 가입을 유도시켜서 거기서 또 계속 수익을 창출하는 형태로 넷플릭스가 잘했던 게 사실 그거거든요. 미국에서만 북미에서만 하다가 이제 해외에 나가면서 현지화. 더 돈을 수익 창출을 해냈던 게 또 넷플릭스가 지금의 성장을 갖고 갈 수 있는 장점이었으니까. 그래도 미국의 코어가 있기 때문에 넷플릭스 성장할 수 있었던 거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이사님 전략 저도 좀 잘못했다고 보는 게 미국이랑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다르거든요.
있거든요. 그렇죠. 거기는 기본적으로 유료 방송을 엄청나게 다중으로 그렇죠. 가입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솔직히 말하면 IPTV 하나 하면 그냥 게임 끝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시장에 대한 차이를 조금 좀 잘못 그러니까 얘기하신 것 그렇게 같고. 수치로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설득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생활 이 말에 패턴이나 할 수밖에 없는 그분의 고충도 이해를 못하는 그렇죠. 건 아니에요. 그냥 알고 있을 거야. 이거 아닌데 이러고. 더 저희보다 잘 아시겠지만 어쨌건 그런 어떤 명분이 필요하니까 그건 알겠지만 이제 그 전략은 맞지 않는 거다라고 제가 말씀하고. 판단했을 때는 뭐 제가 그렇죠. 틀릴 수 네. 있죠. 그렇죠. 뭐 저희는 터는 거니까요. 감나라 자. 배나라가 가장 쉬운 거야. 아, 그럼요. 지금 실제로 하시는 분들 어려움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민 진짜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저희 또 왓챠 워낙 애정해서 저희가 사실 이 왓챠 관련된 거, OTT 관련된 걸 작년 8월 27일 날 방송을 2번이나 했어요. 그죠? 그때도 관심이 많은데 그때 불과 지금 1년 한 2개월 됐는데 그 사이에 진짜 엄청 다양한 변화가 생겨서 저희가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좀 더 애정 어린 시선으로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일본에 진출한다는 얘기 듣고 나서 충분히 가능성 있는데라고 생각했던 게 왜죠? 98년 때 일본 문화 개방 사건이 생각나거든요. 그때 다 반대를 했거든요. 우리나라 산업, 특히 만화 산업이 우리나라 만약에 개방되면 다 죽는다고. 그렇죠. 근데 개방하고 나서 아무런 문제 없고 오히려 지금 우리나라 웹툰이 일본 가서 지금 성장을 하고 있잖아요. 점유율 높여가고. 확실히 일본의 층하고 뭔가 컨텐츠가 느낌이 되게 다른 건데, 우리나라 컨텐츠를 좋아하고, 시장성이 충분히 보여서 왓챠 선택 되게 잘했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한류를 믿고 나왔구나. 한류를. 그런가요? 한류. 그리고 뭐 인구수 자체도 그래도 우리보단 더 부리니까. 그리고 아직 시장성이 큰 게 일본 같은 경우 아직도 DVD나 이런 걸 많이 봐요. 그래서 아직 OTT 쪽으로 전환율이 조금 적다, 전환을 좀 적다 보니까 그 시장을 보고 넘어간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생각보다 일본이 디지털이 빠르게 지금 다 전환이 안 돼가지고 그 과도기에 선점하는 것도 어쩌면 아니, 또 좋은 CD도 기술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들으시니까. 그래서 우리 왓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네 얘기 나온 김에 지금 딴집 리브랜딩을 걱정할 때가 아니라 우리 이출스도 리브랜딩 해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 살짝 하지 않았나요? 살짝 아무도 살짝 모르게. 했잖아요. 인터뷰 해야 되는데 우리 마케팅 이사님. 한마디 하실래요? 이사분이. 자, 어때요? 우리 이슈스 리브랜딩 필요한 시기입니까? 어떻게 좀 얘기해 주세요. 저 아직은 뭐 이슈스 리브랜딩 할 건 없고 저희 컨텐츠를 더 이제 재밌게 만드는 게 저희한테는 더 필요하고. 아까 박태훈 대표님 그 생각이랑 비슷한데. 그럼 리브랜딩 필요 없다. 제품이 우선이다. 쓰다. 마케팅보다. 제가 이걸 말씀드려요. 제 리브랜딩 전 재밌게 보고 있기는 해요. 좋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왜 저는 의사결정을 했을까? 리브랜딩이라는 그렇죠. 의사결정을 했을까? 그리고 그 의사결정을 해서 왜 저런 디자인과 저런 색상을 선택했을까? 저는 항상 재밌게 보고 있기는 한데 결국 뭐냐면 만약에 리브랜딩 했든 안 했든 그 서비스나 제품이 좋아서 성장을 잘했으면은 그 리브랜딩이 맞았던 거고 못하면은 리브랜딩이 안 됐을 거예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심지어 넷플릭스도 리브랜딩을 예전에 했었어요. 넷플릭스 처음에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가 아니라 DVD 렌탈 서비스였잖아요. 그때 넷플릭스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당연히 했겠죠. 그 DVD 렌탈을. 근데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를 넘어오면서 스트리밍 서비스한테 그 넷플릭스라는 이름을 물려주고 DVD 렌탈 대여 서비스에는 퀵스터라는 진짜 이상한 놀림을 받는 서비스 명을 줬었어요. 심지어 그러면서 스트리밍 서비스보다 가격도 더 높았고 그래서 사람들이 굳이 내가 이런 더 비싼 돈을 사고 스트리밍 서비스가 아닌 그리고 이름도 퀵스터라는 이상한 거를 전환해야 되냐 해가지고 80만 명의 구독자를 잃어버린 사태가 있었었어요. 뭐 그래 리드 헤이스팅스가 뭐 그거에 관련해서 뭐 자신도 잘못 판단했다라는 식으로 아마 인터뷰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어차피 리브랜딩은 기업들은 계속 할 거예요. 왜냐면은 변화를 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뭔가 리브랜딩을 하면은 또 새로운 유저 그룹을 내가 수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만 결국 본질은 서비스와 콘텐츠가 어느 정도 완성도를 갖고 있느냐 이 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슈도 마찬가지로 리브랜딩을 고민할 단계가 아니라 우리의 콘텐츠를 얼마나 더 재미있고 정신 차려라. 재미있게 유통을 할 수 있을까 그거를 그래, 고민해야 정신 된다 이거라는 거죠. 죄송합니다. 저희는 지금 리브랜딩이 아니고 브랜딩 보시고 안 돼 있어요. 지금 저희가.
지금 이제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얘기는 했지만 그냥 마지막으로 네? 개개인 멤버분들 왓챠의 리브랜딩 이번에 한 거 호불호만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그래요. 정리하는 건 어떨까요? 뭐 소비자 측면이든 아니면 뭐 이슈 측면이든 개인적으로 디자인이 바뀐 거는 좀 싫은데요. 저는 블랙 앤 화이트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싫지만 또 좀 아까 살짝 말씀드렸듯이 타겟팅을 좀 더 이렇게 펀하게 재밌게 라이트하게 가고 싶은 건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좀 응원하고 저는 일단 네이밍 변경은 호. 왜냐하면 사실 그전에도 왓챠 플레이를 왓챠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맞아요. 뭐 이래저래 헷갈렸기 때문에 그냥 네이밍 지금은 과도기라 모두들 헷갈려 하지만 이것도 사실 시간 지나면 다 그냥 왓챠피디아는 왓챠피디아, 왓챠면 왓챠로 굳어질 것 같아서 그러네요. 네이밍 변경은 전 그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한 게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로고 디자인은 이건 정말 디자인 취향이라서 저는 약간은 불호에 가까운 네, 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정리였어요. 이유는 넷플릭스랑 너무 비슷하게 만들어서 사실 내부 UI도 거의 같아서 말이 많은데 내부 UI가 너무 근데 민망할 이제 정도로 그거는 같아서. 콘텐츠를 보여주기 위한 제일 좋은 UI라고 하면 사실 크게 할 말은 없거든요. 그게 뭐 어디서든 잘 되니까. 커머스도 비슷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사실 그게 같은 그냥 비슷해요. 포맷 규격이라고 하면 크게 뭐 거시기 하진 않은데 인간이 할 수 있을 만큼 다 한 거예요, 지금. 로고까지 그렇게 된 거는 좀 아쉽다. 저는 둘 다 불이요. 어. 우선 저는 왜죠? 로고는 되게 트렌디하게 바뀌었다고 생각하는데 네. 다른 앱 아이콘하고 구분이 안 돼요. 아하, 그래요? 이전에는 더 눈에 확 들어왔는데 바뀌고 오. 나서 눈에 더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요? 빛- 의외네. 그리고 두 번째는 만일에 정말 왓챠가 안 맞지만 음악 큐레이션 한다 했을 때 왓챠 뮤직으로 할 것인가? 그럼 이름 네이밍 어떻게 하지? 차라리 뭔가 통합하는 왓챠 하나만 나가면 모르겠는데 뭔가 애매한 느낌이 들어서 전 두 개 다 불이라고 생각합니다. 확장성도 안 좋다. 그래요.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나름 최선이었다. 맞는 선택이 아니었을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보면은 많이 뭐 해외 진출권도 있고 지금 아까 말했듯이 컨텐츠 시장에 물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때 뭔가 발버둥 쳐서 날 좀 봐줘 약간 이런 게 필요한 상황에서는 이게 뭐 결과론적으로 이 디자인이 좋냐 나쁘다를 떠나가지고 적절한 전략적인 액션 선택이 자체는?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다양한 관점 좋은데요? 저는 이름 바꾼 거는 이해는 한다. 호불호를 떠나서 일단 이해는 한다. 말씀하셨던 건 왓챠 플레이라는 이름을 좀 버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나라도 좀 버리고 싶었을 것 같기는 해. 그렇게 하고 하지만 디자인은 불호. 너무 세련되지 못했다. 아하. 넷플릭스를 따라가고 싶은 거를 이해는 하지만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2등자의 전략으로 가겠다는 건 이해는 하지만 좀 더 세련되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냥 이런 게 좀 아쉬워서 저는 디자인 쪽은 불호로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과연 왓챠의 관계자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들으실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애정을 담아서 저희가 한번 털어봤습니다. 다뤄봤으니까 응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이 왓챠 관련해서 리브랜딩과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들 최근에는 저희가 댓글이 많이 안 올라와서 좀 의기소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팟캐스트 그리고 오디오 클립 팟빵 후기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참고해서 관련한 컨텐츠도 좀 후속으로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방송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